이번 시간 강의 내용은요, 디지털 카메라 정리라는 내용입니다. 디지털 카메라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세부적으로 알아본 것 같지는 않죠. 근데 자세히 세부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없이 지금까지 알아본 게 디지털 카메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부적인 사항들은 자신의 카메라의 그런 사용법, 기본적인 사용법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다 아실 필요는 없고, 우리가 앞에서도 다 얘기했듯이 매뉴얼 모드, 그 다음에 조리개 우선식 모드, 셔터 우선 모드, 그 다음에 파일 포맷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아직 파일 포맷은 배우진 않았지만, 그 다음에 오토포커스는 싱글로 놔야 되는지 컨티뉴스로 놔야 되는지, 감도 설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라는 내용들이 다 이 디지털 카메라에 대한 해당 사항, 그 다음에 DSLR이 있고 미러리스가 있고 크롭 바디가 있고 풀프레임 바디가 있고 하는 이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이 디지털 카메라를 별도로 정리한다라는 거는 지금 얘기한 그 자체로만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 지금 부제로 나와 있는 게 기술은 변하지만 사진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게 제가 앞부분 다른 강의에서 내셔널 지오그래피 출신 사진가가 이런 말을 했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1839년에 사진술이 인정을 받았고, 지금까지 180년이 조금 넘은 시간 동안 오는 동안에 사진술의 변화는 굉장히 많은 건 아닙니다. 180년 동안에 몇 단계의 사진술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진술의 변화라는 게 뭐죠? 우리가 사진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고정시키는 방법의 변화라는 얘기예요. 그 변화는 180여 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져 왔고, 우리가 지금 메인 카메라로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 카메라, 디지털 사진이라는 것도 그런 사진술의 변화 단계의 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 그래서 제가 다른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필름 사진과 디지털 사진을 아주 별도로 떨어뜨려서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 외로 많다라고 그랬는데, 이건 별개로 생각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진은 변하지 않았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듯이 사진은 변한 게 아니고, 그 사진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진가가 생각하고 있는 메시지나 이미지를 담기 위한 기술적인 방법의 변화고 기술의 변화였지 사진 자체의 변화는 아니다라는 점을 우리가 꼭 잊지 말고 명심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잠깐 짧은 시간에 한번 훑어보면은, 우리가 다 배운 거잖아요. 벌써 먼 전 시간에 배운 겁니다. 사진술이 카메라 옵스큐라나 카메라 루시다를 통해서 이렇게 발명이 되어오고, 요게 다게리오라는 사람이 만든 그 카메라라고 그랬잖아요. 판매했던 카메라. 이런 식의 카메라를 사용하고, 또 감각 유제가 마르면 되지 않으니까 젖었을 때 감각 재료를, 요즘으로 얘기하는 이미지 센서, 필름 같은 매체를 만들어서 마르기 전에 찍고 작업을 해야 되는 이런 크로디언 스팝까지로 또 걸치고, 그 다음에 코닥에 의한 조지 이스트만에 의해서 인스턴트 카메라가 나오고, 또 롤 필름이 나와서 현대 사진과 같은 상황으로 발전이 되다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이안 반사식 카메라라는 것도 사용되고, 뷰 카메라 같은 원리의 카메라도 사용되고, 그다가 반사식 카메라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이란 반사식 카메라가 보편화되면서 사진의 작업이 훨씬 더 수월해지고 좋아지고, 기술의 집약이 이루어지면서 사진 작업이 훨씬 더 편리해졌다라고 지난 시간에 과정을 거치면서 계속 쭉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중형 포맷의 카메라도 우리가 얘기했죠. 필름 사이즈가 커지면서 필름 포맷이 큰 또 대형 포맷도 있고, 근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거 우리가 디지털 카메라 사이즈만한 소형 카메라고, 우리가 디지털 카메라에서 풀프레임이라고 얘기하는 건 필름 카메라에 사용하는 35mm 카메라의 화면 사이즈인 24, 35mm의 화면 사이즈를 갖고 있는 이미지 센서를 가진 걸 우리가 풀프레임 바디라고 얘기하고요. 그 풀프레임 바디보다 이미지 센서가 적은 걸 우리는 크롭 바디라고 얘기한다라고 그랬고, 이런 식으로 넘어오다가 최근에는 어떤 카메라가 또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는다고 얘기했습니까? 그거는 얼마 전에 배운 거니까 많이들 기억하실 거예요.
미러리스 카메라가 주 관심 대상이 됐고, 그 다음에 요즘은 또 어디까지 올라가고 있습니까? 스마트폰이 또 이 디지털 사진의 한 부류라고 볼 수 있지만 도구 자체는 또 스마트폰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스마트폰의 카메라의 기술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아이폰도 마찬가지고 갤럭시도 마찬가지고 세계의 그 스마트폰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두 브랜드에서 가장 많이 투자하는 게 카메라 쪽 같아요. 카메라 쪽.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미러리스나 이란 반사식 카메라 못지않은 그런 그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도 이 파인 아트 쪽으로 작업하는 사람들 중에 이 스마트폰 갖고 작업하는 사람들도 알게 모르게 꽤 많습니다. 꽤 많아요. 그리고 이 스마트폰의 사진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졌고 그 화소수도 어마어마하게 높아졌지 않습니까? 이미지 센서 자체가 SLR이나 DSLR이나 미러리스에 비해서 이미지 센서 자체의 크기는 작더라도 화소수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졌기 때문에 그 프린트에 대한 결과물 자체가 그렇게 그 DSLR이나 미러리스보다 떨어지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렌즈의 한계는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광학 유리를 사용하는 이런 SLR 렌즈나 DSLR 렌즈나 미러리스 렌즈에 비해서 스마트폰 카메라에 사용하는 렌즈는 플라스틱 렌즈가 주종을 이루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제가 다른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는지 몰라도 사진의 프린트, 사진의 최종 결과물의 판단은 사진이 좋고 나쁘고의 기술적인 판단은 최종적으로 프린트를 해서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컴퓨터 모니터 상이나 자신이 사용하는 카메라의 LCD에서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프린트에서 판단했을 때 최종 프린트의 결과물을 좌우하는 건 렌즈 파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렌즈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스마트폰이 지금 DSLR이나 미러리스에서 보다 밀리는 건 제가 보기에는 렌즈 쪽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광학줌의 한계도 있는 거고 그래서 렌즈를 여러 개 만드는데 아마 렌즈 쪽으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이 광학줌을 좀 더 그 범위를 넓히는데 집중 투자를 하지 않을까. 뭐 화소수나 이런 거는 뭐 올라갈 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그 렌즈 쪽으로 좀 더 투자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나와 있는 현 시점에 스마트폰 카메라 가지고도 솔직한 얘기로 내용적으로 좀 모자라서 그렇지 기술적으로 처리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아졌다. 그래서 요즘 카메라의 추세가 그래서 이것도 맞아요. 스마트폰 때문에 디지털 사진 시장이 완전히 붕괴됐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로페셔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SLR 카메라의 그 판매 가지고는 카메라 메이커가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컴팩트 카메라 갖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일반 대중들이 컴팩트 카메라를 쳐다도 안 보죠. 왜냐하면 스마트폰이 워낙 휴대하기도 좋고 사진 퀄리티도 좋으니까 그래서 아직 컴팩트 카메라의 시장이 완전히 과한 말로 속된 말로 개 박살이 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카메라 메이커들이 굉장히 운영상의 어려움이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무튼 이 스마트폰 자체가 새로운 사진 시장에 새로운 카메라 대체품으로 손색이 없을 날 지금도 없지만 앞으로 더 없을 것 같은 그런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짧은 시간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쭉 해드렸듯이 180여 년 동안 우리가 대상을 관찰하고 대상을 표현하는 이런 카메라 시스템은 굉장히 많은 변화를 거쳐서 지금 현재 스마트폰까지 왔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 디지털 사진을 하고 필름 사진은 절대적으로 다른 분야가 아니고 틀린 분야가 아니고 또 사진을 찍는 방법이나 원리는 같다. 필름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고 사진에 담는 사진가가 고민해야 되고 고뇌해야 되는 부분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식으로 해서 디지털 카메라를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공부에 성공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마치겠습니다.